오늘 아침 소변을 보셨습니까? 거품이 있었습니까? 다리가 자주 붓지는 않으십니까? 이유 없이 몸이 가렵지 않으십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딱 세 가지 신호는 예외입니다. 콩팥이 이미 상당히 망가졌을 때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68세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즉시 투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증상이 없었습니다. 콩팥은 이렇습니다.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고를 보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경고 위험 신호 1.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 소변을 보고 나서 거품이 생긴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소변에도 약간의 거품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품은 다릅니다.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품입니다. 마치 비누 거품처럼 지속되는 거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단백질을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콩팥의 필터가 단백질을 꼭 잡아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콩팥의 필터가 망가지면 빠져나오면 안 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단백뇨입니다.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단백뇨는 콩팥 손상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단백뇨가 지속되면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집니다. 65세 이순자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3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검사해보니 단백뇨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40%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소변 거품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으십시오. 검사비는 몇천 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투석기에 평생 의존하게 됩니다. 경고 위험 신호 2. 다리와 발이 붓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가뿐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 붓습니다. 신발이 꽉 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오래 걸어서 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 수분이 다리와 발목에 고입니다. 이것이 부종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부종은 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보다 저녁에 더 심하게 붓는다면 콩팥을 의심해야 합니다. 71세 박명수 씨는 발목이 자꾸 붓는 것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나이 들면 붓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병원에 갔더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2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리 부종이 모두 콩팥 문제는 아닙니다. 심장 문제, 정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눈 주위가 붓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부어 있다면 이것도 콩팥이 단백질을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 부종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십시오. 콩팥인지 심장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고 위험 신호 3. 이유 없이 극도로 피곤하고 몸이 가렵다. 나이가 들면 피곤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망가질 때의 피로는 다릅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식욕도 없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조혈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이 생기면 극도로 피곤해집니다. 또 노폐물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 노폐물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신경을 자극합니다. 몸이 가려워집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합니다. 이것을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메스티 매뉴얼에 따르면 야간의 심한 가려움, 수면 장애, 근육 경련은 콩팥이 상당히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72세 최순덕 씨는 1년 내내 몸이 가려웠습니다. 피부과에서 피부병이라고 했습니다. 연고를 발랐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장내과에서 검사해보니 만성 콩팥병 사기였습니다. 투석을 바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원인 없이 몸이 가렵고 충분히 자도 극도로 피곤하다면 콩팥 검사를 받으십시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위험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다면 단백뇨 의심. 둘째, 저녁마다 다리와 발목이 붓는다면 콩팥 또는 심장 의심. 셋째, 이유 없이 극도로 피곤하고 밤에 몸이 가렵다면 요독증 의심.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십시오. 신장내과 또는 내과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검사비는 10,000원 이내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평생 투석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콩팥 검사를 받으십시오. 당뇨 환자의 콩팥병 발생률은 정상인의 10배입니다.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필로그 콩팥 지키는 3가지 마지막으로 콩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하루 6에서 8잔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짠 음식을 줄이십시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가 권장됩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십시오. 셋째, 진통제를 함부로 드시지 마십시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콩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두통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오늘부터 콩팥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주변 어른들께 꼭 공유해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